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폭등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주택공급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매매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이 됐던 고가의 아파트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의 상황들까지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재개발에 따른 사진이고요. 아래는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조감도의 사진이에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재개발처럼 이렇게 좀 혼잡스럽죠. 그리고 뭔가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시청이라든가 뭐 동사무소,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빌라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을 합니다. 왜냐면 전체를 다 밀고 이런 기반 시설들을 넣기 위해서 다시 개발을 한다는 뜻에서 재개발을 하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교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노후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뭐 7층짜리 아파트, 이러한 낮은 아파트들을 다시 건축을 해서 재건축을 하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약간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재개발 지역들 위에 있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이 빠르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측에 보면은 이제 사업지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지구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지들을 지금 뽑아왔는데요. 가련 1구역,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리고 성수 4지구, 성동구에 있는 부가현 2구역, 그리고 과천주공 4단지, 아래는 이제 과천주공 4단지의 조감도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조합원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공사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공사 사업비의 그런 조율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기간이 이제 미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의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잘 되죠. 하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런 건설 자재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그 마찰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지구들이 공사비 갈등이라든가 조합장 해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미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개발이 돼서 나와야 될 주택 지구들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어떻게 지금 빠르게 변동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의 물량을 늘리겠다. 쉽게 얘기해서 미매각 진행되는 공공택지의 물량도 늘리겠다. 신규 택지도 늘리겠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적률을 상향한다든가,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서 올해 11월로 발표를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수도권 30km 이내의 중소규모의 이 택지들을 이제 빠르게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해요.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래의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할 거라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규제를 계속했을 때, 규제 지역들을 계속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역이 입지가 좋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지역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이 어디 있는지, 경기도 수도권의 지역 중에 어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러한 지역들이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공급량을 발표하고 이렇게 빨리 많은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추후에 주택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분양 아파트, 고가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파트가 10일 만에 완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미분양의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라고 평가되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완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을 하고 완공되는 시기까지 3년 또는 4년 이상의 시간이 길게 걸리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추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과 맞물릴 수 있는,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지금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아파트들의 사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의 단체 카카오톡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미분양 물량들의 아파트들하고 실제로 이러한 아파트들이 왜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지의 요소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스터디 클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저와 함께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연구 3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되는 그런 부분들은 주택 건설 물량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이 인허가 물량들, 착공 물량들, 분양 물량들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것들은 인허가 물량들이 줄어들고 착공 물량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추후에 이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의 한계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그런 공급 대책들을 정부에서 내놓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추후에 이러한 물량들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됐을 때 가격의 폭등 상승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인허가라든가 착공의 물량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공사비, 자재비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사업지에서도 마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봤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아주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금리라든가 또는 이런 그 현재 상황을 동반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설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견 기업들의 그 건설사들이 이제 부도가 나는 곳들이 많이 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자금의 흐름들에 따른 부분들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택 건설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물량 추이, 건설 물량 추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내고 있지만은 이런 정책들 3기 신도시가 여러분 언제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공백기가 있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후, 2년 후에 이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이 시기 안에, 섹터 안에 들어왔을 때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작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완화책들 중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완화라든가 세금적인 부분의 완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매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역전세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물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변동률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들, 수도권의 지역들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실제로 전세 가격, 제가 이제 역전세를 맞은 그런 내용들도 영상에서 다루었었는데,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 뭐 서울이나 인천보다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전세 가격이 올라와 있고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 중에 세종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규제 완화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많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좀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완화를 해줬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대출의 완화도 해줬기 때문에 집값이 회복을 상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의 그 완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의 그런 완화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세금도 완화가 되면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선호하고 전세가 감소하고, 최근에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매매의 공급은 조금 줄어들었죠. 또한 주택을 사기보다는 청약에 대한 대기 수요자도 많아졌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자들까지도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매매 전세 가격들이 좀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공급 부족 현상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매 가격도 살펴보면은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33평형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입니다. 일단은 그래프만 보면은 많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죠. 이 하락한 시점은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1월이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가 됐던 가격들이 이제 19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 선을 이제 떨어지면서 20억 원의 그 기준선을 하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격이 15억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지만 지금 현재 6월과 7월과 8월, 최근에 9월까지의 거래 가격을 보면은 24억 원까지 회복을 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거의 고점 대비 80%까지 이제 회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이 리센츠 아파트의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실제로 25억 원까지도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은 수요자들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80% 가격이 회복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파트를 더 보면은 인더건 푸르지오 엘센트로, 이제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5억 원대에 분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억 원을 넘어가고 최고가 15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최고가의 15억 원을 찍으면서 GTX에 따른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폭등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기준점이 이제 8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023년 2월에. 하지만은 이 아파트의 그 기준 층수가 1층이기 때문에 1층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그래도 9억 원 선에 거래가 된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억 원 아래로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이 아파트 역시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12억 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일부 고가 대비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에 주택 공급이 많이 더 부족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3년 뒤 내가 완공이 됐을 때 입주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계약금 10%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내가 3년 뒤까지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캐치를 하고 청약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시세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백 대 1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공급 물량과 맞물려서 그 시기에 소액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할 거니까, 저와 앞으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을 발표한 만큼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들 하고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폭등기가 왔을 때 그때는 시점이 너무 늦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큰 폭등장에 오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